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결핵은 무려 기원전 7000년경 석기 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병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결핵에 대해서 추억의 병, 옛날 병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과연 이 결핵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병인 걸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현재 진행형인 병, 결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신 겁니까? 감기가 아니라 결핵입니다. 우리가 결핵하면 여전히 젊은 층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률이 높다라는 것이 왜 그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일 일식이라고 그래서 마치 건강을 위해서 권하는 것 같지만 식기도 같이 쓰시지 말고 수건도 따로 쓰고 입맞춤, 키스를 하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은 가능하겠죠.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감염내과 김우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네. 텐데요. 우선 예전만큼 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핵이라는 병명은 익숙하지만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최근에 이제 결핵 발생률이나 유병률 또 환자 수,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결핵 지표에서는 수치스러운 지표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이 이제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공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에 이제 결핵균이 있어서 주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감염되는 일종의 만성 감염 질환입니다. 대부분 이제 열의 9은 폐결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은 폐에서 림프절로 가서 림프절 결핵, 이제 목에 가서 이제 멍울이 잡히고 하는 림프절 결핵 환자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에 어디든지 결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막염도 올 수 있고 관절염도 올 수 있고 신장결핵도 올 수 있고 장결핵도 올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결핵하면은 그냥 결핵균이 폐에 와서 생기는 폐결핵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관절까지도 전신 어디에나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결핵은 정확히 왜 걸리는 건가요? 결핵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결핵 환자가 있다. 폐결핵 환자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폐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공기 중에 이제 결핵균이 떠다니고 가까운 근접한 상황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와서 폐에서 감염이 되는 이걸 초결핵이라고 하고요. 네. 처음 감염이 된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사실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에 정착을 하더라도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성 결핵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 특히 림프구라든지 세포 면역이 결핵균을 퍼지는 걸 차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핵균이 동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잠복결핵인데 열의 9은 그냥 잠복결핵으로 평생 아무 일 없이 지내게 되고 열의 한두 명 정도는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데 그 중요한 요인은 이제 면역력 저하다. 우선은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만 걸리는 건데 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걸리는 건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잠복기 상태에도 우리가 그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내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지. 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가슴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튜바클린 테스트라고 이제 피부 반응 검사로도 우리가 잠복 결핵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핵하면 여전히 젊은 층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약간 옛날 병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결핵 환자를 연령군대로 이제 발생률을 보면은 두 번의 피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60대 이후 노령층에서 현저하게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노화가 돼서 또는 당뇨병이나 만성 지병이 같이 오면서 또 나이가 드시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결핍이 생기면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률이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기한 게 그때가 가장 건강하고 면역력도 높을 때인데 왜 그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교정시설 이런 집단 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집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가끔 보면은 어느 대학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 사이에 한 학급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학급의 그 반 안에 그 공간에 이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10대, 20대 이 젊은 성인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다음으로는 과로가 많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영양급도 충분하지 못하고 수면 부족. 또 하나 요즘에 일일 일식이라고 그래서 마치 건강을 위해서 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핵 발생하기 딱 좋은 식습관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식사량을 조절해서 소식을 하는 것도 결핵 발생률을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여자들 요즘 아이돌 따라서 하는 다이어트라든지 일일 일식 소식 이런 것들은 영양 결핍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양 결핍이야말로 결핵 발생의 아주 위험한 요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결핵에 걸렸을 때 실제로 신체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결핵에 걸리면 사실 증상이 딱 이게 결핵이다라는 증상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가장 흔한 폐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른 기침만 있거나 미열이 있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감기 증상이거나 아니면 업무 스트레스로 피로할 때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딱히 결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좀 진행이 돼서 기침, 가래가 나오면서 피가래가 나온다. 이때는 이제 결핵을 우리가 더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고, 체중이 떨어진다. 또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의가 적실 정도로 식은땀이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은 또 결핵에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도 실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땀을 흘리는 건 감기가 정말 심한 경우에도 흡사하게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구분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폐렴도 그렇고. 네. 어떤 특징적인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증상만으로 결핵을 진단한다면 명이겠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 팁은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 또 가래에 피가 섞인다. 할 때 이제 더 결핵을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결핵은 잘 먹고 잘 쉬기만 하면 낫는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은 결핵약을 복용해야지 완치가 됩니다. 60, 70년 전만 해도 결핵약이 없어서 결핵에 걸리면 산속의 공기 좋은 요양원에서 쉬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나으면 낫고 아니면 악화되면 죽는, 어떻게 보면 운명에 맡기는 치료법이 과거에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현대의학으로 해서 결핵약도 좋고 검진을 통해서 완치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핵 환자는 결핵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한다.
정답입니다. 물론 잘 쉬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거니까요. 이거는 보조적으로 챙겨주시고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도 받으셔야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야 결핵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죠.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 보고 오시죠. 네, 탄력 밴드를 활용한 운동 5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탄력 밴드 실은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서 네. 가볍게 여겼는데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볼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 탄력 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근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이제 균형 감각적인 능력들도 모두 키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양한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오늘은 어떤 운동 네, 배워볼까요? 오늘은 이 전주에 배우셨던 이제 조정 능력과 그리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주셨던 운동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셨던 운동이라면은 오늘 배우실 운동은 서서 하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 곳에서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른 자세 배워볼까요? 네, 이번에 배우실 운동은 고무줄을 약 어깨 넓이만큼 네. 둥그렇게 말아주실게요. 네, 그런 다음 양 발을 고무줄 사이에다가 넣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무줄을 발목에 위치하여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 양손은 허리에다가 두시고 한쪽 발을 지탱하시고 한쪽 발로 천천히 옆으로 밀어주시겠습니다. 이때 균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다시 오셨다가 다시 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다시 또 오셨다가 다시 앞으로. 네. 자, 이번엔 뒤로. 다가 다시 오시고요. 다시 또 뒤로. 다시 오시고요.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Vacilón, qué rico vacilón. Cha cha cha, qué rico cha cha cha. Vacilón, qué rico vacilón. Vacilón, cha cha cha, qué rico cha cha cha. Your papa is too tired to play. You have to let him go away. Do not wake up.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Your dad. 카메룬 3,400명, 콩고 1,600명, 예멘 1,900명, 페루 1,500명.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 속에 잊혀진 질병,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결핵하면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전염성이 강하다, 같이만 있어도 전염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염성이 아주 높은 편인가요? 예, 전염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밀접하게 생활을 하면 기침을 통해서 이제 결핵균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니까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결핵 환자 주변 사람이 노인이라든지 또 당뇨병이나 암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결핵에 대한 특이 방어 면역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핵에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활동 중인 결핵균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염성이 높다는 건데 비활성화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동면 중인 결핵균의 경우에도 이렇게 전염성이 높은 건가요? 잠복 결핵 환자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 결핵하면은 예전에 무슨 영화 같은 거나 이야기를 봐도 식기도 같이 쓰시지 말고 수건도 따로 쓰고 모든 거를 따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같이 식사만 해도 결핵균에 옮길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결핵은 주로 호흡기 전파입니다. 공기 전파입니다. 그래서 식기라든지 같이 음식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고 단지 입맞춤, 키스를 하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은 가능하겠죠. 사실은 진단이 돼서 약을 먹으면 2주 약을 먹으면 전염성은 없어집니다. 문제는
결핵 진단 받고 약을 투약하기 전까지 부지불식간에 결핵인 줄 모르고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접촉했던 주변 접촉자들은 이미 결핵균에 감염돼서 일부는 또 발병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핵 환자로 진단이 받아서 약을 치료받는 경우에는 같이 생활했던 이제 가족 또 밀접한 직장 내 접촉자들을 한번 다 검진을 해야 됩니다. 뭐 가슴 엑스레이를 찍든지 또 튜버클린 피부 반응 검사를 해서 그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2차 결핵 발병자를 조기에 진단해서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핵균에 이미 감염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꼭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결핵 환자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나에게 전염을 시키는 건 아니니까요. 무조건 피하시거나 불편해하시지만 말고 환자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이제 결핵이 불치병이거나 모두가 결핵 때문에 사망하지는 않잖아요. 결핵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처음에 4가지 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4가지 약으로 2개월을 투약하고 이후에 이제 한 가지를 줄여서 3가지 약으로 4개월, 그럼 6개월 하면은 완치가 됩니다. 이게 장복이잖아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정말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내가 불편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혹은 이제 내가 좀 다 나은 것 같아서 약을 좀 복용하는 걸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완치됐다. 뭐 귀찮게 매일 아침 이 약을 뭐 10알씩 먹어야 되냐. 스스로 이제 복약을 중단해서 안 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성결핵이 생겨가지고 뭐 2차 결핵약을 쓰든지 또 2차 결핵약도 안 들어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부작용이 있다라든지 조금 불편하면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약을 바꾸든지 또 교체를 해서 좀 몸에 맞는 약으로 이렇게 약제를 투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는 것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오늘의 톡톡 처방, 결핵균 6개월간 약만 잘 먹으면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당연히 옵니다. 네.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특히나 6개월간 정해진 기간 끈기 있게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 결핵을 치료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지만 분명히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이름에 맞게 우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 보셨나 봐요, 선생님. 옷이요? 그렇네요. 네.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냥 검은 옷인 줄 알았습니다. 우주 특별편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 결핵에